대사님, 결국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제 18세기 바로 직전에, 18세기 마지막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영국 지배에서 독립하고 중남미도 이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그 독립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직접 독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거는 그 1807년도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소위 그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영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한테 이제 또 따르라고 하니까 포르투갈에서 그거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지나서 포르투갈을 침공하니까, 포르투갈 왕실은 이제 브라질로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스페인을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나폴레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 부하를 스페인 왕으로 자기 사촌 형을 갖다가 왕으로 임명하니까 그 당시 이제 페르난도 세프티모라고 7세 그 사람은 이제 인질로 프랑스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섬기는 왕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된 거고. 이제 독립의 움직임들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일 큰 게 끄리오요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끄리오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지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현지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을 이제 끄리오요라고 불러요. 그 끄리오요들이 경제력은 막강한데, 정치력이라든가 중요한 자리 이런 거는 전부 이 본토 사람들을 임명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의 주체가 되고 독립 전쟁을 치러 나가는 소수의 지도층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고 또 그거 이전에 이제 스페인의 아주 가혹한 착취적인 통치 때문에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반란도 있었어요. 잉카에서도 반란이 있었고, 콜롬비아에서도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은 원주민들에 의한 반란이었어요. 이제 잉카 같은 데는 뚜빡 아마루라고 이제 마지막 잉카 왕의 왕손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진압은 됐습니다만. 또 꼬무네로라고 해서 파라과이,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반란이 있었고. 그런 반란이 이제 진압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도 독립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많이 풍부하니까 중남미 지도자들이 이제 독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 필요성 느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끄리오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 그냥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스페인 본토인들과 차별되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또 그 본토에서 식민지에 대해 취하는 그런 관세 정책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권력의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사실 독립전쟁을 한 15년간 치렀는데요. 독립전쟁의 서막은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영국군이 침입을 해요. 소위 무역 개방을 위해 무역하자고. 아, 그렇습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침공을 했는데 영국에서 2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거기 스페인의 부왕이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거든요. 라플라타 부왕이죠. 도망가 버리고 영국군하고 누가 맞서 싸우냐면 끄리오요들이 맞서서 싸워서 격퇴를 해요. 격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2번씩이나 격퇴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화선이 돼가지고 각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러면 남미 지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어떻게 보면 조직화도 됐을 수 있는데 선두에 서서 이끄는 지도자라든가 그런 격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어요. 지리적인 아주 험난한 지리적인 이유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자기 토착 세력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힘을 합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왕국이라고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4개 지역을 이제 그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 4개 지역 그 중심지에서부터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적으로 그냥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일어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본거지가 점령당하고 나면 이제 독립전쟁에서 이기는 꼴이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게 이제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그란 콜롬비아 지역에 거기는 이제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이었어요. 1716년도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 누에바 그라나다에 이제 그 잘 아시죠? 그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카라카스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독립전쟁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여파가 된 거죠. 그 맨 마지막에 정복이 된 데가 페루 잉카, 그 페루 부왕령. 거기가 이제 시몬 볼리바르하고 저 남쪽에 아르헨티나의 그 산마르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심을 해서 그 페루의 아야쿠초 전쟁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김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완료가 되죠. 볼리바르라는 이름은 이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면 왜 지금 볼리비아만이 그 사람 이름을 땄네요? 그렇죠. 그 볼리비아만 그 볼리바르 이름을 땄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카라카스에서 출신인데 그 사람이 끄리오요입니다. 그 사람도. 그 아버지 그 카카오 농장도 하고 아주 부잣집이었죠.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다 여여가지고 이제 뭐 흑인 유모한테서 자라나고 그랬는데 이제 14살 될 때 이제 스페인에 가가지고 사관학교를 다녀요.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카라카스로 다시 돌아오는데 부인이 일찍 죽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혁명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전투에 정말 한 100여 차례 참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이렇게 간단히 일으킨 게 아니고요. 피신도 수없이 했고, 그 사람 그쪽 일대기를 보면 고생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라틴 아메리카는 통치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이 혁명에 그 가담한 사람들은 바다에서 경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메리카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아메리카를 이루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 일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중남미에서는 그 독립전쟁의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해요. 다 불행한 그 결말을 맺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독립은 물론 이제 독립전쟁 뭐 서로 싸우고 뭐 아까 볼리바르 장군도 뭐 100여 차례 전투를 하면서 어려운 이 지경까지 겪으면서 이제 결국 이제 독립의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지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뭐 저지를 할 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군대적인 상황도 있고 뭐 스페인 국력이 약해졌고. 스페인이 완전히 허약해졌기 때문에 1805년도에 그 트랄팔가르 해전이라고 있어요. 아주 완패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영국한테.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이제 함대가 없어요. 올 수가 없네요. 올 수도 없고 제재할 이제 모국이 그렇게 허약해졌으니까 이제 독립이 가능했던 거죠. 그럼 독립하고 나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끄리오를 위한 또 하나의 그냥 나라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자기들의 지위가 그렇게 바뀐 건 없었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스페인의 노예로서 거의 그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노예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소작인이 됐겠죠. 소작인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노예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그 소위 그 소수가 토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별로 바뀐 게 없었죠. 네. 그러고 뭐 독립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만의 잔치였네요. 끓이오요 뭐. 뭐 어떻게 평가하면 그럴 수가 있죠. 대사님께서 쓰신 저서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그 지배계층의 그냥 교체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네, 네. 지금 원주민 출신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경우가 볼리비아의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가 처음으로 네. 원주민 출신. 예,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된 적이 됐었죠. 네. 그래서 3번까지 했었나요? 네. 그랬죠. 네, 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볼리바르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소회를 밝히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독재에 대한 그런 용인에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독재 그 정권이 많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시몬 볼리바르가 이제 독립전쟁을 치르고 공화국을 이렇게 대통령을 콜롬비아 대통령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소회를 밝히면서 중남미 이 아메리카 지역을 그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다를 경작하는 것과 같다. 예.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의 배경에는 각 지방의 유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까우디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병도 거느리고 있으면서 또 경제력도 막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지방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공화정을 세우고 또 미국식 민주헌법을 채택은 하지만 그가 지켜지지는 않고 그렇죠. 한 5, 60년간 이 중남미는 독립 후에도 그 지방 까우디오들이 의한 독재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9년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만에 중남미 한 7개국에 이르는 나라에서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우디오들의 독재에서부터 이제 2차 대전까지는 이제 또 일반 지주 과도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해 오다가 경제가 아주 악화된 이제 1929년도에 대공황 이후부터 1930년도부터 이제 중남미에서 군부가 이제 그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가게 되면 그야말로 군부 독재가 전 중남미를 휩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봤을 때 고려의 이제 초기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세조 왕건이 이 토호 세력을 이제 아우르고 중앙 집권의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결혼 제도를 이용했다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또 보면 중앙 정부는 약했지만은 그래도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는 모양이네요. 독립 후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앙 집권화를 할 거냐 아니면 연방제를 택할 거냐.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들은 토호들은 연방 정부를 원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볼리바르 같은 사람은 중앙 집권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니까 독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왜 아메리카를 하나의 대륙으로 통일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부강해지는 미국과 대항하에 나갈 수 있지 이 분열된 나라로는 어렵다. 이제 그거를 시몬 볼리바르는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 독재를 시몬 볼리가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까우디오들이 독재했던 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독재지 어떤 그런 하나의 무슨 그런 중앙 집권을 위한 독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군부 독재가 1930년대 이후부터 군부가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거고 1960년대와 70년대 그야말로 냉전이 한창일 때는 이 군부들 독재가 미국의 후원까지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인권을 유린한 사태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아르헨티나, 칠레,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있었던 그거를 더티 워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고문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 실종되고 이런 사태, 인권 유린 사태가 아주 심각했었죠. 그러면은 칠레 같은 경우에 이제 피노체트 그 대통령 장군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아얀데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 냉전 기간 중에요. 그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남미에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사례가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쿠바하고 니카라과의 그 산디니스타 혁명. 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산화 혁명이고 쿠바의 경우에는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은 칠레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칠레 같은 나라가 그 사회주의 정권이 되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국가들도 다른 국가들도 공산화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는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 CIA 주도하에 피노체트 칠레 아얀데 정권이 이제 1970년에 됐는데 그 출범하면서부터 그 칠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하고 그래서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노체트를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대통령궁도 폭파하고, 그 아얀데 대통령은 거기서 죽죠. 자살을 한 건지 타살인지 아주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잡는 사회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그 좌파 정권이라고 하나요? 정권을 잡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그 중남미 민주화 얘기하다가 우리가 말했던 거가 하나 있어요.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중남미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1983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군사 독재에서 민정으로 이양을 해야 돼요. 민간 정부로 이양을 하면서부터 이제 브라질 위시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의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가게 되면 다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형식적인 민주화는 다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아직도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쿠바 빼고는 다 명실상부하게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경제적인 실험도 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또 이게 경제 상황 그것도 알아보겠지만은 그 제가 이제 1996년도에 과테말라에 이제 한 달간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과테말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봉제업체도 많이 나가 있고, 그런데 경제 상황이나 치안도 그래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몇 년 듣기로는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치안 문제 그런 안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이 그 1996년도에 과테말라 가 계셨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1996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최초로 중남미 순방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던 지역이 과테말라에 중미 정상회담을 했죠. 거기서 중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저도 스페인에 있으면서 이제 가서 일을 도와줬었는데 그런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까 원주민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주민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원주민이 학살된 그런 냉전 군부 독재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화가 아주 더디게 된 나라죠. 그래서 그 로베르타 멘추라고 그 사람이 그 군부 독재의 잔악한 현황들을 밖에다가 알리고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원주민이죠. 근데 과테말라의 경우는 원주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40여 %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런데 이제 가셨을 때 우리 봉제업체들이 많았던 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고 다른 코스타리카나 뭐 엘살바도르 이런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83년도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중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대한 어떤 무역 특혜 정책을 발표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CBI라고 그래서 이제 Caribbean Basin Initiative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특혜 무역 정책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상품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갔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과테말라는 이제 민주화도 더디게 됐고 또 과테말라의 경제 구조가 그야말로 그 단일 작물 재배 그런 농업 국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그 자연 천연 피해도 자연 재해도 많았고. 과테말라는 그래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레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테말라 GDP의 뭐 12~13%를 차지하니까 그렇습니까? 굉장히 큰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게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어나는 그 미국으로의 이주 카라반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제일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게 과테말라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그 북부 삼각지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의 루트가 돼요. 그래서 그 마약 관련 범죄도 많고 또 조직 범죄들 많고 그다음에 치안이 불안하니까 또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산 사람들이 그 미국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그리고 독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말미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외교원 TV였습니다.